안녕하세요. 모바일 정보 검색 3차 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으실 거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업 내용을 간략히 목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아 시청하기와 괜찮은 영상에 댓글 달기를 하고 밴드에 파일 첨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마지막으로 모바일 정보 검색하기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튜브란 무엇이냐면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로 유는 모든 사람을, 튜브는 미국적으로 TV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TV,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는 T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의 슬로건으로는 Broadcast Yourself, 당신 자신을 방송하세요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의 동영상 사이트로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에서 함께 활동하던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이 2005년 2월 14일 공동 창업했습니다. 2005년 2월 14일 유튜브.com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했으며 2005년 4월 23일 첫 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복잡한 제작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지금은 많은 세계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006년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은 유튜브가 상상도 못했던 차원에서 수백만 명에게 즐거움과 교육, 자극, 상호교감의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유튜브를 올해의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유튜브가 값싼 기기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비디오를 촬영, 편집할 수 있도록 한 것, 웹의 혁명, 톱다운 방식의 미디어 문화를 종식시킨 것 등 세 가지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해 보기 전에 유튜브 이용 시 유의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해요.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본인의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영상을 잘 찾아봅니다. 두 번째, 너무 성정적이거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상은 시청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우리의 정신건강에 이로운 영상을 선별하여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은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늘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이용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영상을 적극 찾아보면서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즐거운 노래나 춤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자신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주는 공간이니 늘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동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한번 클릭을 하신 후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십니다. 검색되어 나온 결과를 보고 원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마음에 들 경우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불어 댓글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만든 제작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구독을 선택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경우에 알려주어 그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실 때 먼저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일반 인터넷에서 유튜브라고 해도 접속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에 이러한 아이콘이 있을 경우에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이 웹사이트는 크롬이라는 것입니다. 크롬에 접속을 하시고 나면 네, 오른쪽에 이러한 메뉴들이 있게 됩니다. 지메일, 이미지, 그리고 이러한 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점은 구글의 앱을 모아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앱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앱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유튜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클릭을 하시고 나면 유튜브.com이라고 하여 유튜브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돋보기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검색란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먼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신 이후에는 옆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검색이 됩니다. 다양한 강남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뮤직비디오는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트롯을 검색을 하시면 네, 보시고 싶은 트롯을 이렇게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트롯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노래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알기로 미스터 트롯에서도 어떤 가수가 불렀고
다른 타 방송에서도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 노래를 가수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의 노래이고 이 가수의 얼굴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검색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했던 내용을 지워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게 온라인 모바일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만든 채널이 IT 정보화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을 누르시면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사이트가 제가 올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지금 온라인 2차 수업까지 들어보신 것 같긴 한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신 이후에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나신 이후에 마음에 드실 경우에는 엄지척 좋아요를 누르시면 되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엄지가 아래로 내려간 동영상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를 누르시면 되는데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이 영상이 매우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우측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버튼인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유튜브를 컴퓨터에서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검색하고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홈 화면을 여시게 되면은 홈 화면에 이렇게 구글 앱을 모아둔 폴더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으니 그건 본인의 핸드폰에 맞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홈 화면에 없을 경우에는 앱스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있게 되는데 이것과 같이 앱스가 따로 있는 경우도 핸드폰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를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글을 탭해 주시면 유튜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게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죠. 유튜브 화면이 이와 같이 핸드폰에서 열리게 될 경우 컴퓨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을 먼저 탭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 검색을 해보았으니 써니쌤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쌤을 검색하시고 나면 이와 같이 많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만든 써니쌤은 이 얼굴로 만들어져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써니쌤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올린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여서 원하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밴드에 과제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PC에서 네이버 밴드를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 핸드폰에서 과제를 내려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PC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여신 후에 검색어란에 밴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밴드를 입력하시고 나면 이렇게 밴드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러신 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그인 화면에서 여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핸드폰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빼기 기호 없이 숫자만 쭉 먼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이곳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으로 밴드에 가입하셨을 때 비밀번호를 똑같이 입력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신 후에 잠시 기다리시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문자로 인증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숫자 4자리 인증번호를 이곳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인증번호는 숫자 4자리가 되겠습니다. 입력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컴퓨터에서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에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네이버로 접속을 먼저 하시면 편합니다. 밴드는 네이버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는 커뮤니티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로 밴드라고 입력을 하신 후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엔터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와 같이 보셨던 것처럼 밴드가 가장 먼저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한글로 된 이것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네, 이렇게 밴드를 클릭하시고 나면 밴드라는 화면을 열어줍니다. 이 화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찾으셔서 이 로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나면 내가 밴드를 핸드폰에서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했는지 이메일로 가입을 했는지 혹은 네이버로 가입을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께서는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휴대폰 번호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입력하라고 뜨게 되겠죠. 그러면 이곳을 마우스로 하신 후에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면 확인이 이렇게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확인을 클릭하시면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핸드폰에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시 이 확인이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정확하게 숫자 4자리를 입력하시고 나면 네, 컴퓨터에서 밴드에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폰 화면에서 밴드가 있는 위치는 아마 각자 핸드폰 상황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밴드를 저는 처음 홈 화면에 배치를 하였는데요. 혹시 앱에 있는 경우는 앱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밴드를 탭하여 주시면 네, 밴드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밴드에 접속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네, 복지관 정보화 밴드를 들어오시면 제가 올린 다양한 네, 영상과 과제물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중에서 네, 1차 시 수업으로 들어가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 수업을 들어오시게 되면 네, 과제를 제가 한글 파일과 이것은 한글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 2가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시범을 볼 것은 위에 있는 이미지 파일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화면에 보이게 하신 후에 손가락으로 네, 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잘 보시면 X 나가기가 있고 화살표 아래쪽 메뉴가 있는데 이것은 이 파일을 내 핸드폰으로 내려받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화면이 요 화살표가 핸드폰으로 핸드폰에 저장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네, 요것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저장하기와 밴드 커버를 설정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밴드 장이기 때문에 이게 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중 저장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과제를 옆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면 핸드폰으로 저장이 되고 컴퓨터로 접속을 하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제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컴퓨터에 과제 양식이 다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에 받을 것인지 휴대폰에서는 이러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휴대폰의 저장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휴대폰의 저장이라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반드시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고 와이파이 연결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중 다운로드 완료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핸드폰 홈 화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홈 화면으로 나오신 후에 이렇게 내 파일이라는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내 파일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일반 한글 파일과 그림 파일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파일 안에서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 파일을 바로 찾고 싶다 하실 경우는 갤러리에서 바로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것은 갤러리에서 과제를 작성하신 후에 다시 밴드에 올리는 것을 시범을 보이려고 하니까 갤러리를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탭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탭하시고 나면 메뉴가 이렇게 핸드폰마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곳은 직접 촬영한 사진이 스토리별로 나오게 되는데 이 핸드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림이 없게 됩니다. 다시 사진을 클릭하신 후에 좀 전에 받은 사진 파일을 이 날짜입니다. 하시고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메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 파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 파일에 대한 작업을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또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편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이미지가 필요 없다 할 경우에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편집 메뉴입니다. 이 편집을 한번 탭해 보겠습니다. 편집을 탭하게 되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메뉴와 색깔을 보시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과 여기에서 보시고 필요한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다 하시고 변경한 것이 마음에 들 경우에는 체크 표시를 탭하시면 되고 변경을 안 하고 나가실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X를 탭하시면 됩니다. 핸드폰마다 이것을 나가기와 적용하기가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곳에 위에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X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꾸미기라는 이 메뉴가 필요합니다. 꾸미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기를 탭하시고 나면
이 메뉴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필 모양이 있으면 연필 모양을 탭해 주시면 되고, 저처럼 그리기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면 이 그리기를 탭해 주시게 되면 됩니다. 핸드폰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르니 유념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기를 선택해도 되고, 또 하나 메뉴는 여기 T라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네, 제 핸드폰에는 이렇게 T와 라벨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데, 다른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요 T라는 글씨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T라는 글씨만 보이실 경우에 이 T를 누르게 되면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글씨를 손글씨처럼 쓸 경우는 그리기를, 글씨를 타자처럼 치실 경우에는 T 메뉴를 선택하여 줍니다. 먼저 그리기 메뉴를 시범을 보인 후에 T 메뉴 글자 입력을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메뉴를 탭 하시면 이와 같이 펜이 나오게 됩니다. 이 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펜의 종류와 펜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두께가 있는 연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연필을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색깔이 매우 연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연필 말고 그 옆에 있는 볼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을 선택하시고 나면 조금 더 선명한 선이 나오죠. 이 두께를 조절하셔서 원하는 두께를 선택을 하신 후에 색상도 기본은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 말고 다른 색으로 하시고 싶으면 다른 색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을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파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완료하셨으면 닫기를 잘 찾으셔서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핸드폰마다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닫기를 누르신 후에 핸드폰 화면에 글씨가 작을 경우에 두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리듯이 하면 화면이 커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그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하는 도중에 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되돌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점도 마저 없애겠다 그러면 다시 되돌리기를 하신 후에 조금 더 화면을 키우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떼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문제를 읽고 검색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문제를 읽으시고 검색을 하셔서 검색한 답은 아무 종이에나 적어 두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다 하시고 적어둔 종이를 옆에 두신 후에 핸드폰에 있는 이 과제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곳에 어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셨는지 손가락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적어도 이렇게 적어진다는 겁니다. 적으신 후에 잘 보시면 아래쪽이나 위쪽에 이와 같이 적용 또는 체크 표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적용이 또는 완료라는 버튼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체크 표시만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핸드폰에 따라서 잘 찾아서 선택하여 주시면 되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체크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 화면에 네이버라는 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동그라미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삭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빼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조금 돌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구부러진 화살표를 탭을 하신 후에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방향도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냥 흰색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면 크기가 커졌다 줄어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 적당한 위치에 놓으신 후에 또 잘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완료를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와 같은 글씨를 한번 누르시고 나면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네이버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밑에 정답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입력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찾아왔던 꾸미기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꾸미기를 누르시고 이번에 정답은 T 글자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아마 T만 나와 있을 겁니다. 이 T를 찾아서 손가락으로 탭을 해주시면 이 메뉴도 핸드폰에 따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뉴들이 지금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의 핸드폰은 아마 스타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다라고 가정을 한 후에 T를 누르시게 되면 보통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이와 같이 생기게 됩니다.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란도 잘 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과 모양이 많이 다를 것이니 잘 살피셔서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답은 진짜 정답이 아니라 임의의 답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에 대한 답을 입력하셨으면 확인 또는 위에 있는 적용, 완료, 좀 전에 보셨던 체크 표시 등 다양한 확인 메뉴가 있으니 잘 보셔서 탭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글씨 입력이 완료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네이버를 입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이 버튼은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구부러진 화살표는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방향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것 아시죠? 크기만 적당히 조절하신 후에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 위치를 보시고 적당한 위치로 놓으시면 됩니다. 놓으신 후에 똑같이 적용, 완료 또는 이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완료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고정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답들도 작성을 하셔서 4번까지 다 작성을 하셨다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저장하시기 전에 본인의 이름도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이름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곳에 글씨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을 이름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란에 반드시 이름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했습니다 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저장한 메뉴는 앞서 살펴보았던 갤러리 사진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에 똑같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저장을 하신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동장복 정보화 밴드 화면에 들어오셔서 과제를 올리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과제를 올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복 정보화 교육에 오신 후에 해당되는 과제의 수업이 올라가 있는 글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제가 올려놓았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면 잘 보시면 아래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으셔서 먼저 댓글을 남겨주시고 나서 바로 올리기를 하지 마시고 글씨를 입력하신 후에 잘 보시면 왼쪽에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더하기 버튼을 탭하셔서 사진도 같이 올리셔야 합니다. 과제물 사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진을 갤러리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사진 동영상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는 사진으로 과제물을 작성하셨을 때 경우이고 한글 파일로 과제를 작성하셨을 때는 파일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진으로 한 걸로 하였으니 사진 동영상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동영상을 탭 하시고 나면 이렇게 갤러리가 열리게 됩니다. 갤러리가 열렸을 경우에 많은 사진들이 있을 텐데 가장 최근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것은 그냥 빈 과제 양식이니 이것 말고 본인이 작성하신 다른 글씨가 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구분하기 쉽게 저처럼 색깔 있는 것으로 정답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빨리 파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첨부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탭하여 주시면 됩니다. 탭하여 주신 후에 잘 보시면 첨부라는 글씨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측에 보통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 첨부를 찾으셔서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탭하여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가 쓴 댓글과 파일이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옆에 있는 올려주기 버튼 비행기 모양의 이것을 탭 하시면 과제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제를 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쉽게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PC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PC에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를 열어주면 됩니다. 네이버를 여시고 밴드를 검색을 하십니다. 그러신 이후에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시고 나면 핸드폰으로 할 것인지 네이버로 로그인을 할 것인지 다양한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핸드폰 번호 입력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신 이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4자리가 숫자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컴퓨터에서 네이버가 로그인이 되게 됩니다. 네, 네이버 밴드를 컴퓨터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검색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검색하는 방법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먼저 열어줍니다. 그런 후에 인터넷 사이트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에 검색어를 입력해 주십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나온 다양한 사이트들 중에서 답과 관련 있는 적정한 사이트를 찾아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를 찾아서 열어주신 후에 문제에 해당되는 답인지 살펴보신 후에 그 해당하는 답을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검색하기 실습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상 공간에서 실물과 똑같은 물리적인 사물을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시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기술로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IoT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것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공에너지, 자동차, 국방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것을 이용하여 자산 최적화, 생산성 증가 등 설계에서부터 제조와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 공간의 실제 도시와 동일한 도시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인구 분포, 안전, 복지, 환경, 상권, 교통 등 각종 도시 행정을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는 데에도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검색하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길게 낸 이유는 정보검색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보검색에서의 기출문제가 이와 같이 매우 길고 내용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이곳에서 해당되는 키워드를 잘 보시고 그것을 그대로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검색어로 활용할 곳은 가상 공간에서 실물과 똑같은 물리적인 사물을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시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기술이라는 것을 검색어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단어로 답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몇 단어를 선별해서 찾는 경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문장으로 길게 입력하시면 더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오타, 틀린 글자라고 하죠. 틀린 글씨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자 연습이 매우 중요함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를 보시고
해당되는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되는데,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답과 가장 가까운 사이트를 찾느냐가 중요할 것인데요. 위에서 입력한 검색어가 가장 많이 추출된 사이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위에서 입력한 검색어가 가장 많이 추출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게 본문 내용이 나온 화면에서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표시된 이런 글자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러한 진하게 표시된 글씨가 좀 더 많은 사이트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우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 화면에서 간단히 읽어보시면, 홀로그램을 통해 가상으로 아이언맨 수트를 제작해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사물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이라고 하여, 이 부분이 매우 문제와 유사한 것 같은데,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라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온 사이트가 보시다시피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블로그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곳을 클릭해서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 여기 나온 디지털 트윈을 복사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자가 나왔을 경우에 D라는 글씨나 윈이라는 글씨 앞뒤 상관없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게 되면 잘 보시면 영어로 I 자처럼 생긴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흰색 화살표 포인트가 되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오셔서 I 자로 바뀌게 되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후에 떼지 마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끌기를 하여 주십니다. 끌기를 드래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뒤에 2라고라는 글씨는 필요 없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파랗게 영역 표시를 하신 후에 왼쪽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 파란색 부분에 마우스를 겹치게 놓으시고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 중에서 복사를 클릭하세요. 복사를 클릭하신 후에 이 검색어 입력하는 란으로 오셔서 이전에 입력했던 검색어는 지워주시고 다시 이곳을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에 붙여넣기를 누르십니다. 이 상태에서 돋보기를 누르지 마시고 필요 없는 이라고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식백과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제일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첫 번째 지식백과 검색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나오고,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한다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I자가 생기면 거기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신 후에 그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파랗게 표시가 되면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에 복사하기를 누르십니다. 그러신 후에 정답 파일이 시험에서는 한글 파일이 되게 됩니다.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고 정답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후에 붙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메뉴 중에서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를 반드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바일 검색하기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네,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의 네, 검색 결과에서 또 한번 URL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의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들 중에서 속성, 맨 아래쪽에 있는 속성을 눌러주십니다. 그러신 후에 속성 창에서 주소 URL 부분을 찾으셔서 마찬가지로 이 H라는 글씨가 있는 가장 좌측으로 오셔서 마우스가 I자로 바뀌게 되면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쭉 주소가 끝날 때까지 끌어주셔야 합니다. 주소가 매우 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끌어주신 후에 더 이상 파랗게 표시가 안 될 경우에 마우스를 왼쪽 버튼을 놓으시고 파란색 버튼 위에서 다시 오른쪽을 눌러주십니다. 오른쪽을 누르셔서 복사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글 파일을 열어주신 후에 네, URL 이곳을 네,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네,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메뉴들 중에서 네, 붙이기를 찾으셔서 누르시면 이와 같이 URL이 복사되게 됩니다. 핸드폰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에서 네이버 앱을 찾으시거나 인터넷을 찾으셔서 탭을 해주세요. 인터넷을 여신 후에 검색어란에 찾을 수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신 후에 돋보기 모양을 탭해 주십니다. 돋보기 모양을 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네,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어를 바꾸어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꾸어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검색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라고 생각되는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 PC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해당되는 단어를 네, 기억하셨다가 입력을 하셔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도 영상과 함께 같이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잘 찾으셔서 오늘 배웠던 방법으로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과제 잊지 말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 댓글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이 댓글은 밴드와 네,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밴드에도 올려주시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